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도 이 트렌드에 맞게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시 직장에 들어갈까. 저는 운이 원래 없다 생각했거든요. 운적인 요소가 있긴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일로 콘텐츠를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비전 마케터 루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할 부분을 제가 질문을 만들어 왔는데요. 직장을 다니실 때는 통제 속에서 살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만의 길을 설계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없으셨나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가끔은 압박도 있어요.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도 이 트렌드에 맞게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이 엄청 싫진 않았거든요. 내가 큰일이 있더라도 회사 일이 먼저가 되잖아요. 이런 게 저는 좀 싫었고, 시키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직장에 나와서 이제 저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에는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닐 때와 크리에이터를 할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루 일과는 직장에 다녔을 때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9시, 10시 거의 12시간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에 눈 떠질 때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러닝이나 운동 갔다 오고, 오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을. 근데 진짜 일이랑 삶이 구분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자기 전에도 공부하고 일하고 이랬어요. 저는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쵸, 네. 다가가야. 그쵸, 네. 일이랑 삶이 분리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냥 진짜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인데,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동기화가 되고, 근데 힘들지 않은 거죠. 일이 삶이 되는 거죠. 네. 나는 컨텐츠를 이렇게 찾았다. 방법이 있을까요? 컨텐츠를 찾는 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3번의 채널을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나 유튜브로 퇴사해야지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2번째 채널이 제가 이거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했거든요, 그 주제를. 근데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없겠다. 그걸 그만두면서 하나도 중간에 3번째 채널도 했지만, 지금 이 비전 마케터 루카스 채널을 할 때는 저는 6개월 동안 지금 시간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했고, 명사를 생각하지 않고 동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그 동사형 이 액션이 뭐지? 이걸 고민하니까, 그래, 나 그럼 가르치는 채널을 하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이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분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동사형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때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도 있었죠. 지금 제가 2년 반을 했어요. 이 채널을 1년 9개월 동안은 재밌다, 이런 경험이 생기네, 이런 일도 생기네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고 나서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가 지금? 이 생각이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힘들었고, 근데 하나의 계기로 그게 해결이 좀 됐죠. 어떻게 됐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냥 카메라 켜고,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속할 수 있을까?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시 직장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불안하다. 제목도 지쳐버린 크리에이터들에게 그런 식으로 제목해서 올렸는데 댓글이 너무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때 되게 힘을 많이 얻었고, 그거에 제가 답글을 이제 다 달아드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내가 원했던 유튜브의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현타가 없어요. 이 컨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사실 컨텐츠 답이 없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했던 루틴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기획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썸네일이랑 제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찾아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 이걸 마지막에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포장지로 만들어지는가,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쓰고, 다음에는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쁜 포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장지부터 처음부터 완벽하자라는 실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은 저는 시작답게 하시면 좋겠어요. 편집도 어눌하게, 말도 어눌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점점 내가 말을 이제 더 잘하게 되네, 이런 변화도 보이고, 편집도 점점 이뻐지니까 그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재밌지 않나. 편집이 많이 중요한지. 저는 진짜 편집은 100% 중에 5%? 편집은 진짜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편집 없이 잘 되는 영상은 너무 많아요. 결국 사람들은 편집이 아니라 안에 그러니까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편집보다 중요한 건 일단 글쓰기다. 운적인 요소는 100% 중에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운이 원래 없다 생각했거든요.
원래 클릭률이랑 지속 시간이 높아야 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아, 운적인 요소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퍼센트를 생각하자면 그래도 10%. 10%? 네, 꽤 큰가요? 꽤 크네요. 영향을 얼마나 받냐지 조회수의 10%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채널에 10%적인 영향은 준다. 하지만 100만이 터질 게 운 때문에 막 110만이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클릭률과 지속 시간이 절대적이죠. 유튜브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당연히 수익은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만의 상품이 있냐, 능동적인 상품이 있냐, 아니면 수동적인 상품, 예를 들면 이런 게 광고를 받는 거잖아요. 능동적인 수익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동적인 수익밖에 없거든요. 협찬을 받는 거, 그땐 이제 등락이 심한 거죠. 근데 뭔가 나만의 서비스가 있고 내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등락에서 좀 벗어나요. 훨씬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루카스님의 수익이 조금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혹시 대략적으로 한번, 일단은 직장에 다녔을 때 전 중소기업이어서 처음에는 클래스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메인이었고 3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가격이 15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그걸 다 받고 싶었어요. 그럼 450만 원 갑자기 생기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고 6명만 딱 해서 탄탄하게 가자. 전 그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한 1년 전까지 했었는데 원래 15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7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인당. 이거 플러스 기업 컨설팅도 좀 가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코스, 브랜딩 코스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대략적으로 네. 한 달에 차 한 대. 차 한 대가 얼마죠? 저 지금 중고차만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 만약에 300을 벌었으면 지금 그래도 월에 7, 800을 버는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AI가 또 한창 대세잖아요. AI가 들어오면서 크리에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지. 저도 이거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나는 어떤 위치를 가져가야 되고 내가 뭘 고민해야 되나. 지금 AI가 엄청 발전하잖아요. 기술이 발전할 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기술을 배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GPT 때문에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된다, 뭐 프롬프트 이렇게 써라 이런 게 만연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여요, 옛날만큼. 그 이유가 질문을 대충 해도 결과값이 완성도 있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기술은 결국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바뀌고 있어요. 한 몇 개월 뒤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쓸 수 있게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에 대한 공포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데 힘쓰기보다 결국 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 월 1,000만 원 이런 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처음에 저는 믿진 않았거든요. 가능한 것도 보여요. 수익을 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 약간 채널이 삭제되거나 갑자기 수익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저 방법이 돈을 막 아예 못 번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중에 현타가 오지 않을까? 퇴사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싶어서거든요. 그냥 직장에 갈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면. 좋아하는 걸로 유튜브를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콘텐츠를 만들으라는 건 세상에 소리를 다 차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자가 아니에요. 이키가이라고 아시나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위에는 내가 잘하는 일, 옆에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그 밑에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거기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으면, 그 2개만 찾으면 저는 알아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 필요로 한 일이었으니까 이 컨텐츠는 소비가 될 거거든요. 그럼 소비가 되면 결국 돈이 되는 일까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세상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그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 좋아하는 걸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할 때 이것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확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 이건가? 이거 해볼까? 그 확신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냥 해서 그거 그냥 해보는 거. 해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저도 그랬잖아요. 2번째 채널 할 때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일단 시도를 해야 끝이 보인다. 맞아요. 시도를 해야 확신이 생겨요.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봐야 아,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네. 과거의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채널이잖아요. 내가 전문가여야 돼. 그게 더 심했어요. 저도 시작할 때는 그게 강박이 있었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잘하는 게 없어도 된다. 유튜브는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다.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은 당신 컨텐츠를 안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솔직하게 나를 더 드러낼 걸. 저 전문가 아니에요. 이런 목표를 갖고
갖고 있어요. 유튜브로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불안할 땐 불안하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해볼 걸. 그냥 중간중간에라도 조회수 생각하지 말고 저를 더 보여줄 걸. 여기로 가고 싶은데 아직 난 여기다. 그게 아쉬워요. 솔직할 걸. 루카스님이 채널 운영을 하시면서 추후의 목표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만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고, 제 목표도 이거예요.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도록 돕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수익화, 조회수 이런 거를 저도 쫓았어요. 그 방향이 아닌 거를 저는 경험을 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자기의 방향대로 열정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돕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좋아하는 일, 내가 뭐 좋아하지? 이거 생각하기보다 과거를 돌아보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다 적어보시고,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게 뭐였는지 적어보고, 어떤 만화를 좋아하고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고 나를 데이터화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분명히 저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시작해보시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몇 번이나 그만둘라 했지만 그만뒀으면 어땠을까가 사실 너무 아찔해요. 저는 정말로. 네. 끝까지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